바로 윤영중 대표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사실은 없어졌던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왜 작년 이 말에 강서 재보궐선거 때. 네네, 맞아요. 강서 네. 재보궐선거 때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꺼내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았는데 좀 사그러들었었어요. 근데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이제 며칠 전에 꺼내서 총선 바로 2달 앞두고 있는데 네. 이게 일단 왜 꺼내들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람직한 건지 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요모저모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요거 좀 오늘 분석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네, 전체적으로 일단 네. 이 총론을 먼저 좀 총평을 해주시고 총평이요? 네, 조목조목 좀 짚어보도록 네. 하죠. 이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총평을 할 만한 가치가 사실 없는 정책인데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제안인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제나 정책들을 꺼내지 않고 선거용 전략, 일종의 전략성 제안들만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우리는 시의성 있는 의제를 다루면서도 또 세상에 필요한 의제를 또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던진다고 하더라도 요걸 잘 받아서 좀 의미 있는 의제 쪽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있는 주제는 사실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예. 그러니까 이번에 김포 편입뿐만 얘기한 게 아니죠. 구리 그리고 하남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남양주도 나오고 있고 의정부도 나오고 있는데 고양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지역들 다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점점 이 선을 넘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정치권이 이전에 넘지 않던 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전에 넘지 않던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왜냐면은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거든요.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국토의 균형 발전이죠. 예, 예. 헌법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상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제안들을 그래도 이제 정치권이 대놓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난번 김포 선거를 앞두고 강서구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포 제안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거는 왜 사라졌냐면 선거가 끝났기 때문이었죠. 예, 국민의힘이 당시 이제 패배한 결과로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왜 다시 살아났냐? 이것도 선거 지형을 좀 분석하면은 좀 나오는데요. 네. 국민의힘에 나름 이제 선거 전략상의 고충이 있습니다.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도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아성이었던 영남 지역은 어느 정도 의석수를 유지를 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의석수를 대폭 잃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간발의 차로 진 선거구도 상당히 있었는데 아무튼 대부분 선거구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서 이번 선거의 중요 관건은 결국에는 다시 수도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와 다른 전국 단위의 선거를 고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의 가장 주안점을 두는 선거 지역은 이게 뭐니 해도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사람들의 민심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충상으로 등장한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 아마 지금 70여일 남았는데요. 잘 선거의 상황을 좀 분석해야 될 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수도권 중심의 선거 그리고 지역 소유의 선거가 더 심화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제안 같은 경우에도 좀 전형적인 한국의 선거용 제안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전형적인 선거용 제안이라는 그 표현에 한 3가지 특징 정도가 있거든요. 네. 3가지 특징이 하나는 이제 무책임, 또 하나는 이제 비현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를 더 나쁘게 하는 제안. 이 3가지가 전형적인 한국의 선거용 제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두루 갖춘 제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강하게 비판하시네요. 네. 네. 좀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냉철한 편인데. 분인데 네. 무책임, 비현실, 그리고 좀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렇게 3가지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 전에 저는 정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수도권만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근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부산에 계신 분들은 서울의 어떤 구리시, 하남시 편입에 대해서 오히려 또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직결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의 지역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약간 이게 지역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인 거죠. 그분들의 중요한 선거 의제, 전국적인 선거 의제보다는 이제 그 수도권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 지역구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잡은 고기라고 보는지 않나. 예. 일종의 영남 지역은 잡은 고기고 호남 지역은 못 잡을 고기, 어차피 못 잡을 고기고, 예.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고기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잡은 고기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강력한 비판이신데 왜 네.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 자체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절대 악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좀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고 하시는데 하나씩 좀 근거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제안을 왜 한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언급된 지역들 구리나 하남이나 특히 김포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히 김포 지역의 그 몇몇 지역을 가보면요. 신도시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우리도 제발 지하철 좀 타보자. 우리 그렇게 걸려 있고요. 그나마 있는 지하철이 아주 유명한 지하철이죠.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맞아요. 김골라. 네. 이게 골드라인이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게 대표적인 지옥철로 맞아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지하철 타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의 원하는 수요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채 이제 주택들을 지었다는 거죠. 또 교통망뿐만이 아니라 뭐 상업시설, 공공시설, 뭐 병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균형되게 갖춰지지 않은 채 주거시설만 대폭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한테 그동안 했었던 공약들은 지하철 놔드리겠습니다. GTX 놔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 확충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더 확충하겠습니다. 도서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속아왔던 거죠. 이런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압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센 거짓말, 좀 색다른 거짓말 같은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색다른 거짓말.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기반시설 확충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서울 만들어드릴게요라고 말하면은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진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줄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일부 사람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포 시민분들께서 대부분은 이 사안을 제대로 보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게 해줄게요라는 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들을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바로 기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또 많은 김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편입되면 그동안 나왔던 GTX니 지하철이 하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은 이미지를 형성을 하는 그렇죠. 공약인 것이다. 네.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해봐야 그 전에 너무 많은 거짓말을 정치인들이 해왔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무책임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비현실적이라고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요. 많은 정책적 사안들이 국회 입법 정도만 되면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정부가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같이 맞아져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지자체까지 합의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동의해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이제 사안마다 다른데 이 행정구역을 바꾸는 문제, 이 행정구역을 바꾸는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를 엄청나게 많이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혹시 사회자분께서는 당연히 기억하실 건데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이제 참여정부가 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리고 그게 대표 공약이었는데 당선됐잖아요. 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해서 심지어 이제 국회에서 국회 다수 의석도 확보했고 그래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제동을 건 주체가 누구였냐면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정책이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우리의 헌법상에 적혀 있진 않지만 우리의 이제 그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관습헌법이다, 내재된 헌법이다라고는 그 논리로 수도 서울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 행정구역을 바꾸는 거는 심지어 이 사법부까지도 개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 심지어 사법부가 결정을 하더라도 또 이제 구민들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선거를 앞두고 그 굉장히 졸속으로 낸 그런 정책이고 심지어는 뭐 뒤에 다루겠지만 이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정치인들 간의 합의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는 그 이제 법률적인 해석마다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뭐 주민투표 필요 없다라는 입장까지도 얘기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또 그거는 편입이 되는 되는 쪽이 아니라 편입을 받는 쪽이니까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좀 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꼭 법률적으로 뭐가 맞냐, 합법이냐 아니냐는 너무 이제 그 법규 중심적 생각이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당연히 이해관계가 해당되는 많은 국민들, 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들의 이제 의사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고, 물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은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일단 입법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끝엔 사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짜 이 국민들의 뜻이 뭔지, 주민들의 뜻이 뭔지 물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사회 문제를 더 일으킬 수도 있다. 네. 이 얘기도 하셨는데, 세 번째로. 예, 이게 이건 아까도 무슨 말씀드렸던 그 이제 균형 발전, 왜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느냐. 그 한국이 지금 수도권 과밀 현상,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사실 한국 같은 나라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수도라는 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수도의 한 60%나 70% 정도 수준의 이상이 되는 도시들이 적어도 3개 이상씩은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오로지 서울만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의 서울의 절반 정도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이한 저출생 문제와 수도권 과밀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예, 일단 0.5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도 서울이잖아요. 네. 출퇴근하지만 서울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 주변 도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생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 서울에서 주거를 유지를 하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제 양육하기가 어려운 현실인데요. 근데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인구학자 중에 볼프강 러츠라는 사람이 2006년도 조금 오래된 데이터지만 세계 145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145개국. 이 조사를 했더니 인구 밀도와 합계 출산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고요. 또 한양대 하준경 경제학부 그 교수께서도 2019년도에 한국은행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이 경기 지역의 출산율 급락 현상 분석이라는 연구에 따르면은 경기도 지역의 그 출산율과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 그 수치가 뭐였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의 그 규모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당연히 많이 발생한 곳은 집값이 비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기도 지역에서도 여러 신도시들이 있고, 그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학교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해야지 그 저출생이나 지역 소멸이나 양극화 여러 문제들의 해법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주변 지역들을 뭐 서울로 만들겠다, 뭐 더 큰 지역도 나중에 서울도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은 지금 그 방향과는 좀 역행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인 거죠. 결국은 이렇게 서울 수도권을 더
이렇게 서울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비수도권 인구가 서울로 더 몰려올 것이고 그런 밀도가 더 높아져서 결국은 다른 문제도 많이 생기지만 저출생 문제도 악화도 시킬 수 있다. 예, 저출생, 지역 소멸,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서울의 인구 밀도가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보다도 밀도가 높아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자 지구 인구 밀도 높다는 거 걱정을 하면서 서울은 생각은 안 하고 있죠. 조금만 더 세부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저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책은. 근데 조금 황당한 게 국민의힘에서 이미 한 번 이거를 내걸었었잖아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국회 몇 달 시간이 있었으니까 국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라고 만들어서 11월, 12월에 발의는 했더라고요. 근데 논의는 안 했어요 또. 상임위 가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김포시장이 또 그 주민투표 하겠다고 서울 편입하겠다고 그쪽에서 막 적극적으로 자기 정치 아젠다를 내세워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민투표는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또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또 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목련이 필 때쯤이면 서울 편입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이게 네. 좀 저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그 발언이 나오기까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 명분을 쌓는 일들을 못 해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내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총선의 주요 아젠다로 꺼낼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이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이뤄졌다면은 그 약간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논의를 한 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이미 법안 발의를 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논의를 한 번 하는 것 정도는 국민의힘의 의석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법안 발의는 또 심지어 이제 그 하남 편입 쪽은 지금 하남에 출마 선언을 한 이용 의원 그 친윤이라고 네네네. 유명한 의원이죠. 그분이 이제 발의를 했었고 김포 쪽은 이제 조경태 의원 부산 쪽에 올해 그 네네네. 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 그래서 심지어 지금 김포 쪽 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미 발의를 한 사람들도 나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발의를 해놓고 한두 달 동안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고서 지금 이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도 그 주민투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 주민투표를 하려는 신용조차 안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또 갑자기 이제 요새 갑자기 목련에 좀 꽂혔는지 뒤에 이제 목련 배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봄이 옵니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 목련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보셔야 할 게 그 아마 한동훈 위원장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련이 원래 한 3월 말에서 4월 초중순까지는 피었거든요. 네. 근데 그 목련이 또 필 때는 천천히 피지만 지는 것도 빨리 지는 네, 맞아요. 꽃입니다. 네. 근데 목련이 피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렇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아. 기후 재앙 때문에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총선 전에 아마 목련이 다 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총선 전에 그 김포가 서울되는 모습은 절대 못 볼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서울 돼야 그렇죠. 2월 말에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예, 서울 편입이 3월에는 돼야지 그 김포 그 목련 지기 전에 이제 서울 되는 거 볼 텐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뭐 내가 장관직 걸겠습니다 이런 거 잘하잖아요 예전에.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목련 매년 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언제 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까 절차에 대한 말씀 좀 이제 네네네. 그 드렸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게 왜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또 예전에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일인데 행정구역 개편 공약을 또 담당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 네네네. 예, 제주는 2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재편하는 형태의 공약을 2년 전에 만들었고 도지사 선거에서 예, 공약 예. 만드는 팀에서 전문가 역할을 하셨다는 예, 거죠. 역할을 네. 했었고 그게 2년간 지금 뭘 해왔냐면은 연구 용역화해서 그 안을 만들고 여론 수렴하고 공청회 여러 번 열고 이제야 안을 어느 정도 확정해가지고 공론화를 시작하려는 단계예요. 2년 동안 이제 그런 일을 해도 굉장히 빡빡한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같은 비슷한 일을 누가 또 하고 있냐면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가 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최근에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오니까 그 김포 편입 또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요 인상적인 발언에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해야 하는 건지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우리 경기도가 1년 7개월 동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하고 90번이 넘는 공청회를 했었고 도의회에서도 2차례 이상 결의안 통과해서 여야 합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을 했고 직접 총리를 만나서 주민투표 요청하기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절차 중에서 김포나 구리에 해당되는 그 군포시 선풀 헐편입에 대고서 하나라도 한 게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당연히 하나라도 한 게 없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해도 아직 절차의 절반 정도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한두 달 전에는 그 법안 발의해놓고 논의를 한 번도 안 하는 수준의 얘기를 가지고 그 목련이 피기 전에 서울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정책을 했었잖아요. 작년까지. 그래서 사실 경기특별자치도 이거 분도 그것만 하더라도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다 아니다를 가지고 엄청 논란이 있었거든요. 임기 4년인데. 근데 지금 뭐 총선 전, 목련이 피기 전 이 얘기는 말도 안 되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더 그 경기특별자치도 그 북부특별자치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서 서울로 김포 구리 편입하면서 경기 북도도 가능하다 이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경기 북도가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치 초보라 그런지 계속 연발 실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치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인 경기 북도 분도와 경기 북부북도를 이제 경기도에서 나누는 것과 그리고 김포 서울 편입, 뭐 고양 서울 편입, 뭐 구리편 서울 편입이 이 양자택일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발상의 전환인 것처럼 최근에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든 생각은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이게 왜 발상의 전환인지조차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동안 너무 새로운 거죠. 정책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시다. 그렇죠. 이거 마치 너 투입시켜줄게 대신 월급 안 줄게라는 이런 발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북도 중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자체가 를 얘기하면은 구리시, 뭐 남양주, 파주, 뭐 고양, 뭐 의정부,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연천, 동두천 이쪽까지. 예. 근데 연천, 동두천 빼더라도 지금 말하는데 빼면요, 연천, 동두천만 남아요. 양천, 동두천, 양주, 가평, 연천, 가평, 양평 정도만 남아요. 거기만 가지고 경기 북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 경제적으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지역을 다 빼고서 북도를 하라는 얘기니까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비현실적인 얘기네요. 이런 거를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구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특정한 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면 서울의 지하철이 다 연결될 것 같은 그런 인상만 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요거 관련해서 또 경기도에서는 이게 수도권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또 역으로 하기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나름대로 이 경기와 수월권이 메가시티라는 거를 인지하고서 나름 경기 북도와 경기 남부, 서울과 인천 간에 서로 역할 구분을 좀 하자는 거예요. 네네. 역할 구분을 좀 하고 그리고 각 지역권에서도 나름대로 생활도 되고 일자리도 있고 상업 지역도 있는 복합적인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다각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에 적용하자고 메가시티 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메가시티 논의가 처음 나온 시점과 그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버금가거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자는 논의가 사실 메가시티 논의의 출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논의를 그나마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전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전 지사였는데 김경수 지사는 2021년도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원에서 미용 학원을 다니고 싶어하는 그 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디자이너가 그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미용 학원을 다니려면 선택지가 부산 서면에 가는 것과 서울에 가는 것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창원에 살아서 부산 서면까지 가려면은 왕복 5시간 걸리거든요. 그럴 거면은 그 어차피 그 월세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름의 그 이제 인구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통망과 그리고 이제 지역의 하나의 역할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구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메가시티를 만들면 그러면 그 지역의 그 거점으로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고 그 지역의 복합 기능 뭐 의료라든지 뭐 공공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게 사실 메가시티 논의의 그 굉장히 가장 핵심이고 지금 메가시티 서울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좀 아주 격가진 이미 메가시티인 지역에서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진짜 중점을 두고 구에 중점을 두고 얘기할 것이 이 경남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고 이미 수도권 지역의 역할 조정은 한 구 중에 1 정도의 비중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1 정도가 한 7이 돼가 있고 한 3이 돼가 있고 한 7은 좀 엉뚱한 편입이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논의의 균형을 좀 제대로 좀 잡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생각은 그 표현이 정말 그 가슴에 쫙 와닿는데요. 인구가 어차피 지역에서 서울로 다 물이 흘러가는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쫙 흘러가서 서울로 다 모이고 있는데 이걸 그래도 중간에 좀 부산 정도 되는 데에서 예컨대 경남의 인구가 서울로 몰려가기 전에 좀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는 댐이라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네, 경남과 부산을 이으면 경남은 좀 손해 보거든요. 부산으로 가니까요. 그러네요. 그렇지 본인이 손해 보더라도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강역권을 묶어서 이 지역을 살리자는 아이디어. 경남도지사지만 네. 다 서울로 가게 만드는 것보다는 부산 정도의 하나의 거점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가시티라는 게 결국은 서울에서 수도권 GTX라든지 지하철 연장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부산에서 경남의 각 도시들을 김해를 연결하는 잇고 창원을 잇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자는 네. 거죠.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네. 지금 메가시티 논의는 서울과 수도권을 그렇게 연결하자는 거니까 뭐 중간에 댐도 없이 그냥 창원에서도 김해에서도 바로 서울로 또는 뭐 경기도의 어떤 도시로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서울로 다 편입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사실은 지역은 죽이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이미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한계에 이른 거죠. 네. 서울은 이미 많이 연결돼 있는데 더 연결하자. 더 연결하고 돈을 더 써서.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참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선의로 해석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 김포 구리 서울 편입 논의는 메가시티 논의로 해석할 수 있고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인데 경남지사가 얘기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얘기했던 거하고는 반대로 이제 수도권 집중 메가시티론인 건데 그래도 선거에는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 그 다른 이제 이전에 했었던 약속들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김포 시민들이나 다른 수도권 지역 그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그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상당히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기대감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전국 단위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게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이런 논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각 지역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논의를 잘 받아서 물론 이제 다른 지역 균형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수도권 인근 도시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지금의 불편을 좀 해소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도시들이 자족 기능을 좀 갖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장기적인 그런 대책과 또 실질적인 그런 구체적 대안들을 좀 내놓는 게 선거에서 그나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훨씬 정교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선거에 이기든 지든
나라는 망치지 않게 좀 장기적인 대책으로 우리가 좀 논의해서 가다듬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오늘 좀 정리. 맞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건 네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 너무 작고 어려우니까 테슬라로 이름 바뀌면 세계적인 기업이 맞아요. 되겠지. 구글 바꾼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 이상한 환상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